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린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죠? 엿새 만에 급반등. 의외로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많이 걱정했었던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아니 우려만큼 나쁘진 않았던 것이 이제 안도감을 좀 형성시켜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와 2부로 역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대문을 달고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에 앞서 오늘 함께 저와 진행을 맡아주실 두 분의 멘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고승환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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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이상원 전문가님이 이상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옆에 장훈 씨가 없어서 그 허전함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항상 장훈 씨에게 좀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종목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 네. 또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이제 갖고 가실까 저도 사실 걱정했었는데 네. 멘토 전문가님들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변하셨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증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네.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활발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훈 씨 없이도 이제 수익도 내고 재미지게 방송도 해주시고 예, 자신 알겠습니다.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고승환 전문가님은 김수영 씨 일단 네. 1부에서는 같이 이제 짝꿍으로는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네. 아쉽진 않으신가요? 이제 2부에 나오십니다. 이거 참고해서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문 밖에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특히 이제 장웅 씨가 막 시작 전에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맞아요. 목을 풍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니까 네. 그게 좀 허전합니다. 아. 왠지 그 막 악소리가 좀 듣고 싶은. 네. 네. 저희가 원하시면은 장훈 씨 지금 잠깐 미쿡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들은 소문으로 악소리만 저희가 녹음해가지고 여기서 네. 뭐 심심할 때마다 틀까요? 그럴까요? 뭐 전화 연결해서 악소리만 듣고 끝난다던가.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장훈 씨 미쿡에서 돌아오면은 언제 한번 반갑게 목소리, 전화 연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전화 연결하면은 본인 막 들고 있는 종목 상담해달라 그럴 것도 같아요.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 진도는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나름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참고로 금요일이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는 분이신지 한 분 한 분 차례로 자세한 프로필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두 분의 멘토님 오늘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떠한 이유로 하루 만에 1,800을 쑥 회복을 했나, 이 분석이 좀 있어야 다음 주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두 분 이제 2주 만에 뵙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경기 둔화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만 비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랐는데 오늘 또 그나마 좀 견조했었던 코스닥이 500을 넘보다가 무슨 뭐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다들 밑꼬리 이렇게 달고 큰 그쵸. 폭으로 장중에 빠졌었죠. 네, 어제 뭐 오늘 이틀 동안 어제는 코스피가 한번 때리고 그렇죠. 오늘은 또 코스닥이 때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한 주를 좀 보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동료들하고 전화를 했을 때 첫 마디가 살아있냐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살아있냐? 예, 너 살아있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처럼 요새 상당히 종목들도 투매도 막 한순간에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오면 그 불안감에 의해서 손절을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코스닥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불과 이 하락에 나올 때 정말 긴 시간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1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이 좀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일단은 전 저점을 이제 코스피가 깨고 내려간 이후에 기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장중에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1,000억 정도로 이제 집행을 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집행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를 하면서 지수를 이제 좀 지지를 해주려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 심리전 자체 1800선 이하를 깨게 내려간다라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어해주기 위한 이런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뚜렷하게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시켜줄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합니다. 뭐 유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보다는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한 그런 이 흐름이 현출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막 수익을 내려고 뛰어드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뀌고 나서 고승환 전문가님 오늘장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상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지금까지 못했던 제 역할을 조금 해준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우정사업본부 얘기하셨지만은 기관이 꽤 많이 샀는데 외국인도 만만치 않게 팔았다. 그것도 5일 연속이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지수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역시 전차구단, 즉 2분기에 대장이었던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역시 가격 오버슈팅에 따른 그런 휴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뭐 극적으로 반등을 주었지만은 여전히 중심, 즉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들 종목들에 의한 반동으로 인해서 오늘 성공을 했지만은 다음 주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저점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렇게 매일같이 4~5%씩 꾸준히 오르기란 좀 쉽지 않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예측부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다음 주 월요일 장에 더 오를 건지 아니면 또 뭐 금요일 올랐다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내릴 건지. 자, 고승환 전문가님 월요일 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간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상훈 전문가님은 월요일장이 하락입니다. 정강 후 약으로 하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잠시 후에 그 시나리오 속에 있는 내용까지 채워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월요일장은 왜 올라야 된다고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오른다고 해서 오늘처럼 이런 급등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그치는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진 이후에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처음에 빠졌던 부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금요일 날 항상 코스닥 종목들의 투매가 한 번씩 형성이 되고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 날 단기 반등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1800선을 지키기 위한 기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지수를 강하게 끌어준 데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추가적인 기간의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금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0일선 지지를 받는 저가 비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단은 뭐 큰 반등보다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의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아주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네. 아까 저점 확인 과정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한 4번째 정도 이 부근에 왔잖아요. 1700, 한 70, 80. 4번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점이 맞다라는 의견과 왜 이렇게 4번까지 건드리면서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저점을 더 경신했잖아요. 이게 불안하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솔직히 지난 그 6월 말에 저점과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쉽게도 전일 물론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이 세계 1위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그런 여파도 있었지만은 아쉽게도 오늘 장중 그러한 저점 6월 4일에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4바닥을 찍었다, 뭐 3바닥을 찍었다 이것보다는 좀 더 확인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의 주가를 하락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선물시장 쪽에서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종가상 베이시스가 페거데이션으로 재차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100% 저점이라고 확신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오늘 밤 미 증시가 또 유럽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또다시 외국인들의 현물이라든지 선물 쪽에서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누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선물 쪽에서 4만 계약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6월달 커트랩이 위칭된 이후에 신규로 2만 6천 계약 이상 정도를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4천 계약 정도로 충분히 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느냐 그렇죠. 이것이 좀 나와줘야 액션을 좀 봐야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성 장우 씨와 함께 했을 때 그때 시청자분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여쭤봤었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었죠? 예, 제가 그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5월 초승에 아마 그분이 전화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14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대 진입하고 여차하다 보면 100만 원도 붕괴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였었죠? 예, 130만 원대죠. 120만 원, 130만 원대. 그럼 정말 이제 100만 원까지도 가는 겁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어제죠. 종가상 뭐 110만 원이 일단 일탈이 됐는데 월봉상 모습을 본다면은 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악의 구간 100만 원까지 이탈이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매수 구간으로 보자. 쉽게 얘기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들어와 줬기 때문에 110만 원 이하권 평균적으로 본다면 10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왔다는 점이 제일 좋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슬슬 살 때가 온 것 같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시장은 정말 두 분의 말씀대로 흘러갈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저희가 월간 단위로 누가 제일 수익을 많이 냈는지 전문가님들 중에 1위부터 10위를 저희가 집계를 하는 중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없었었고 이번 주 금요일 첫 개편 이후 중간 집계 날인데요. 두 분은 오늘 처음 출연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8분의 순위만을 제가 총 평균해서 수익률을 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1인자를 찾아라. 주간 수익률 점검입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어머.
네 분 다 달린 거 맞습니까? 뒤로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 초반에 나오셨던 분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분까지 성적은 일단 플러스가 아닌 거 알 수가 있고요. 1억에서 돈이 조금 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네 분 보죠. 자, 뒷걸음질 치면 안 될 텐데요. 자, 앞으로 달립니까? 앞으로 달립니까? 아, 김준 전문가님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총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2.6%. 참고로 김준 전문가님은 화요일 멘토로서 지금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이 수익률 1등, 평균 2.6% 상승의 수익률을 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김준 전문가님을 총 8분 가운데 1등 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김준 전문가님 1등 포트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자, 이름 따라가나요? 우수 AMS라는 종목으로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수익률이 30%가 되는데요. 이거 뭐 1년 전에 산 거 아니냐? 아닙니다. 편입을 좀 봐주시죠. 7월 4일 날 편입됐습니다. 사자마자 한번 상한가 맞았고 보니까 7월 12일 날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는데요. 7월 4일엔 수요일 날 나오셨었고 거의 약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을 때 이 종목이 일주일 만에 11% 찍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7월 11일 날 출연하신 중간 점검 다음 날 다시 한번 상한가, 결국 상한가에 2번 들어가면서 현재 수익률이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30%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2,500원 정도로 잡고 계신데 현재 가격이 이미 2,000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EQ센자루라는 종목은요, 이제 두 번째 출연하셨던 7월 10일 날 조금 수익이 안 나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낮은 가격에 똑같은 비중으로 20% 더 실어서 현재 비중은 EQ센자루가 40%인데요. 수익은 일단 한 번 더 추가 매수한 뒤에 수익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영흥철강, 아즈텍 WB는 아직까지 수익권은 아닌데 정치 관련 테마주로 편입을 희망하신 바 있습니다. 자, 7월 4일 날 편입했는데 수익이 30%다. 예, 정말 사실은 뭐 평균 수익률 2.6%가 좀 아쉽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김준 전문가님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다면요. 자, 두 분 좀 조용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두 분의 이름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은 리뷰를 해서 본인 자랑을 다 끝내신 바 있잖아요. 그죠? 네. 제닉하고 그죠? 어떤 종목이 있었죠? 종목만. 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그죠? 시작을 해서 뭐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랑을. 네,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보톡스를 한번 맞고 싶다 그러면서 예.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가 3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지엔코 저한테 맞아요. 질문하셨죠. 네, 약속대로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이 네. 모든 리뷰를 가능케 하신 분인데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고승환 전문가님 다 했어요. 하고도 또 여쭤보니까 또 하시거든요, 지금. 예. 메디톡스도 뭐 2배가 났다 그러는데 네. 이상원 전문가님 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상원 전문가님의 화려한 기록, 성적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표 보고 직접 한 종목 한 종목 AS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의 기존 포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4월달 뭔가 촉이 좀 오셨나 봅니다. 4월 초에 얘기하셨던 노바이오는 15,000원 쉽게 갔었고요. 16,000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초에 또 찍어줬습니다. 수익이 12%. 자, 그리고 뭐 상대편에서 이제 메디톡스 얘기하셨지만 2배 갔다고요. 컴투스도 2배 갔습니다. 자, 4월 30일 날 23,000원. 그 당시 전고점에서 약간 눌림 때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 47,000원, 2배 이상 갔었죠? 수익률 100%. 자, 이상훈 전문가님, 예.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예, 일단 뭐 컴투스는 뭐 여러분들께 제가 딱 두 가지만 보자. 첫째는 매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170% 이상 증가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투신권, 즉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세력들이 모으게 되면은 따블은 기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딱 2달 만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7,650원의 고점을 찍어주고 현재 약간의 눌림 조정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 종목 갖고 계신다면 여전히 5만 원까지 최종 목표도 보고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뭐 여러분들께 제가 두 차례 걸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정말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장호 씨가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참 예. 고생을 좀 시켰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도 분명히 인간과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 특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이고추 아시죠? 네. 예, 바로 이쪽에서 종자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또 스피드 수박이라고 당도 아주 높죠. 이것도 역시 이 회사가 다 만드는 겁니다. 씨를 갖고 다 제품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 농우바이오가 조금 6월 초승에 저점을 찍어주고 이번 7월 달 들어서 장중 멋지게 1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숨고르기 조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임자가 있습니다. 누구? 투신권들이 죽기 살기로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18,000원과 2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4월 30일 날이니까 5월 30일, 6월 30일 한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더블 나는 두 배 가는 종목. 아까 또 이쪽 고승환 전문가는 메디톡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싹 잊고 처음 시작합니다. 네. 예, 처음 포트를 짜게 되는데 자신 있으신지 먼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상훈 전문가님 먼저 각오부터 들어보죠, 뭐. 예, 뭐 제2의 컴투스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꾸준하게 시계에서 장세와 좀 무관한 종목들이라든지 그러한 조금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압축을 해서 좀 빠르게 또 중기로 갈 종목들은 좀 여유 있게 큰 폭의 등락이 없는 그러한 종목들을 압축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갑니까? 단기, 중기 이렇게 막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통 스윙이면 5일 정도 잡고요. 조금 길어지면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잡고요. 약간 중기 종목들은 한 1개월 정도로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안에 모두 끝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짜게 될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 포트에는 이렇게 길게 뭐 두 달, 세 달 가는 종목 없고 한 달 안에 성적이 딱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만 채우시겠다. 네. 예,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또 분명하십니다. 어떤 분은 또 대형주를 갖고 하겠다.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것보다 개별주로 승부를 내겠다. 다들 이제 예고편을 해주시는 건데 네. 고승환 전문가님은 제 기억에 그렇게 막 대형주를 막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탁 눌림에 잘 잡는 네, 그런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뭐 저는 대형주를 뭐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진짜로. 예, 약간 이제 성장성이 가미가 된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좋은 거를 못 잡아서 이제 못 보여드리는 게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좋은 이제 그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김성 생각이 씨한테 되고요. 뭐 얘기했는데 와보면 네. 없고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오죽하면 장욱 씨한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좋은 종목들을 발굴했을 때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면서도 저도 뭐 이제 중기로 막 길게 몇 개월보다는 그래도 1개월 안에 빠르면 뭐 1, 2주 안에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바뀐 룰이 내 수익률을 더 이제 가리지 않고 더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은근히 또 좀 조심스러운 자랑도 해주신 것도 같은데 좋은 종목이 나오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포트폴리오 두 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승환 전문가님 이제 원 없이 종목을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룰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성장성 있는 오늘도 그런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좀 시장에서도 이제 좀 흔들리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 실적에 대한 부분과 요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게 되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그거와 좀 관련이 돼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 자리에 앉으신 분이 상대적으로 이쪽 자리에 앉으신 분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서 네. 첫날 그냥 주식을 다 사시는 분 혹은 뭐 한 10% 정도만 현금 남겨두시고 다 주식을 사시는 분 안 잡히면 그 다음에 와서 또 바로 사시고 하시는데 네. 오늘 첫 포트를 주식으로 꽉 채우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제가 룰을 잘 몰라서 꽉 채우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한 50% 정도만 이제 주식을 좀 잡아놓고 네. 다음 주에 이용을 해서
마저 좀 채우는 식으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50% 정도만 주식을 채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몇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채우실 건가요? 네,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오로라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 네. 조금 꾸준하면서 이제 지그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단기용으로 준비해 오셨다는 오로라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뽀로라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새 많이 이제 아이들이 시청을 많이 하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사를 하면서 애기들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자, 오로라 역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문구 쪽에, 봉지 안구 이제 캐릭터 쪽에 많이 매출 비중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가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사실 해외 쪽 매출이 거의 90%로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네?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후와 네, 친구들.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처음 들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뭐 홍콩이나 영국, 미국, 중국, 뭐 인도네시아 등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입소문이 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히트 캐릭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활성화되지가 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전체 부분이 90%가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 같은 그런 네.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 땅에서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출을 해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출해서 9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올해 여러 개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젤 사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오로라가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초등학생들 블레이즈 팅턴스라는 이런 이제 요요 관련된 팽이 이런 제품이 좀 있습니다. 네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 요새 만화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제 팽이를 가지고 서로 막 시합을 한다던가 이런 걸 이제 캐릭터화를 해서 많이 이제 제품을 많이 가지고 노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제품을 오로라가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지금 캐릭터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잘 모르시고 저도 이제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왠지 이상훈 전문가님만 약간 알고 계신 그런 눈치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우리 아들이 직접 쓰고 있다. 예, 유효 팽이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생까지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인기예요? 팽이? 재미있어요. 애들이 재밌나 봐요. 그 줄 시합도 있고요. 대회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팽인데? 그래, 그런 팽이도 있고요. 또 요요처럼 늘렸다 하는 거 있거든요. 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던데.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실제로 아이를 둔. 저희들은 잘 이제 생소하지만 아마 많이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요새 이게 시리즈별로 1, 2, 3까지 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2가 지금 거의 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3를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80억에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수준에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한번 이 엔젤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바닥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뭐 테마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짜 오로라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4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좀 하겠고 1차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050원 정도에 설정을 해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6,000원이면 쭉 그때 테마로 올라갔던 그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건지 차트적으로.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네, 기간은 일단은 뭐 한 달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7,800원대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6,500원 정도를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네. 이 구간대 가서 한번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그래서 됩니다. 그 전에 6,000원에 그 전에 빨리 이제 이거 좀 실현해서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이게 뭐 무조건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저항이나 이런 매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익 실현을 좀 해서 이익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로라라는 그런 종목 20%로 한 달 정도 본다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50% 정도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30%로 아까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LCD나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제 빠졌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BW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뭐 45,000원대에서 지금 32,000원대까지 큰 폭으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한번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6월 달부터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수주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주로 뭐 오로라처럼 좀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서 솔브레인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뭐 일진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별로고 디스플레이 쪽에 오히려 종목들이 낫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솔브레인도 조금 늦었지만 꾸준하게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시장 대비 다른 것들에 비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예, 오늘도 지금 꾸준하게 소리 예. 없이 이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만 좀 잘 확보를 해 놓는다라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좀 쌓아가는 종목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솔브레인의 이제 신규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쪽입니다. 이제 전해질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좀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실적이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합세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 성장주로서 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서 그럼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네.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기대했던 것도 막 영업이익이 뭐 20, 30% 크게 급등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요새 이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확 좋아지는 것보다 앞으로 수주를 지속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과 업종을 이제 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솔브레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성.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지만 의외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네. 반대로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지금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그와 관련돼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8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더 비중이 이제 크게 갖고 가게 되는 솔브레인 30% 얘기를 하셨는데 기간은 역시 어느 정도? 네, 기간은 역시 뭐 일단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 달 안에 4만 원을 찍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4만 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급등락보다는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한 달을 말씀드렸는데 한 달 안에 한 3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때 주가의 흐름이나 상황을 좀 보고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충 대략 한 달 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중기로 4만 원까지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목표가로는 3만 6, 7천 원까지 정확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포트에 두 가지 종목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첫 완성된 포트는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자, 예. 새로운 마음으로 첫 예. 포트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첫날 담으실 건가요? 예, 60%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40% 현금 놔두고요. 60%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앞에 우리 고승환 전문가를 네. 제일 좋아하는데요. 오로라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도 추천을 했다가 중복이 돼서 좀 빠졌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오로라는 4억이 600억입니다. 빌딩 건물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이 정말 칼처럼 갖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제가 네. 그 모니터링을 쭉 해봐도요. 네. 금요일 날 나오는 분들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본인은 네.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상원 전문가님도 상당히 종목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두 분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쑥덕쑥덕 얘기하던 게 이런 내용.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전혀 짜는 거 없이 예. 제가 느낀 바를 그냥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네,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종목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4월 때 두 번 추천드렸다가 잠깐 수익이 났지만은 이제 시작이 좀 보인다. 뭔가 좀 보인다 해서 3, 4번, 세 번째 다시 한번 농우바이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씨가 미국에서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 농우바이오하고 또 다른 종목은요? 예,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물론 바이오 쪽이지만 개량 신약 부분인데 꼭 이 부분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두 개 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종목 확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0% 이렇게 사시는. 예, 사이좋게 나눠서 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 3번 농우바이오부터. 예, 농우바이오는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이고추를 비롯해서 스피드 소박 이런 것들은 이제 한 5천 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종자 부분 중에서 곡물입니다. 이 곡물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가 된다면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결국 앞으로 쌀 지금 물론 아시다시피 흉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것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 고승환 전문가가 또 오로라 얘기를 했지만 이 농우바이오도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는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40에서 5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로 퍼져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의 씨앗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으니까 사는데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컴투스에서는 분명히 임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투신권들 3억 펀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농우바이오의 임자를 보는 거죠, 지금. 예. 바로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빨간색에 보이는 것이 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투신권들의 수치가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올라갔을 때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관들이 물량을 모두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투신권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임자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 차트를 잠깐 살펴본다면 오늘 장중한 때 우리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은 동종목도 물론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막판 투신권들이 으쌰 하면서 플러스를 만들면서 또다시 밑꼬리단 양선일봉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14,000이라는 것을 절대 깨지 않고 직전 고점인 16,000원을 가볍게 넘어갈 것이다. 아니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이제 목표가는 16,00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번에 바로 목표가는 이번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을 목표로 세우겠고요. 일단 기간은 1개월 정도 안에 18,000원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14,000원은 결코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손절가는 14,000원인지 정확한 매수 가격도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손절 가격은 14,000원 잡고요. 매수 가격은 솔직히 보합에서 사고 싶지만 일단 월요일 아침에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4,700원에 매수하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기간은 1개월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노무바이오 추천을 이제 3번째 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CTC 바이오. 이거 아까 계량 신약이라고. 예, 맞습니다. 매출 구조를 본다면요. 바로 동물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체약품 두 가지로 대표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달부터인가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약이 필름형입니다. 그래서 물도 없이 그냥 위에서 녹여버리면은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약을 대부분 필름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조류증 치료제라든지 이 밖에도 고혈압, 그리고 관절염 진통제, 이 밖에도 치매 이러한 신약들이 계속해서 계량 신약들이 앞으로 나올 시기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꼭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분기까지는 순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3분기, 4분기에는 그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134억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작년 대비 무려 2,10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충분히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차트를 좀 열어보고 싶은데 지금 얼마 전에 계속 신고가.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솔직히 저희 리치벤 방에서는 제가 13,000원대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잡았던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앞으로 신고가를 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기관들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이죠. 자연스럽게 22평선과의 2개월 좁히고 막판 또다시 어떻습니까? 투신권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선일봉을 농업바이오처럼 같이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줄 때 말 그대로 울고 싶을 때 한번 뺨을 때려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요 단기로 본다면 물론 저는 2주 짧게 보겠습니다. 2주 안에 일단은 17,000원 다시 말해서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고점을 찍었던 16,400원 돌파하면서 단기로 17,000원까지는 뭐 짧은 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CTC 바이오는 짧은 순간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대편 종목으로 이제 좀 칭찬을 오히려 해주셨던 오로라가 이쪽은 단기용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로라보다 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기대하시는 거죠, CTC 바이오. 예, 맞습니다. 왜 자신 있냐면 뭐 고승환 정보도 워낙 자신 있게 잘 하시는데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쉽게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깰 수가 있지만 그렇죠. 이런 장이 좀 불안할 때는 대래 신고가를 치고 올라간 종목군단들은 한 번 더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편의 칭찬은 했지만 또 막판에 본인의 종목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예,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까요? 일단 완성된 두 분의 첫 포트폴리오 고승환 전문가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고승환 전문가가 첫날 현금 반을 두고요. 30%를 솔브레인에 20%를 오로라 사는데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로라는 단기용이고 솔브레인은 좀 차곡히 모아가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기를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두 종목, 비중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로라는 뭐 초등학생들 사이에 요새 열풍이라고 하네요. 요요팽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내는 주인공이고 엔젤 산업, 유아 관련된 뭐 캐릭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출산 테마로도 엮였던 종목이지만 이제는 저평가, 본인의 펀더멘탈 가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단기용인데요. 매수가는 4,400원, 오늘 종가 정도 매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삼성의 수주가 다시 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 LCD 관련 장비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매수가는 31,800원, 오늘 종가보다 아주 살짝 눌리면 사시면 좋겠습니다. 4만 원 정도까지도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전문가의 완성된 포트 볼까요? 자, 3번 세 번째 추천입니다. 노무바이오 30% 신규 편입, 역시 같은 비중으로 CTC 바이오도 신규 편입을 원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단기용은 CTC 바이오인데요. 역시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보여드리죠. 자, CTC 바이오는 계량 신약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2주 정도 봅니다. 최근 신고가 찍고 약간 이격 조정, 충분히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 오늘 또 특별히 장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가는 14,500원, 목표가는 새로운 신고가. 농우바이오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가격이 새로운 매수 희망가이고요. 목표가는 중기로 18,000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이렇게 해서 최종 포트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주 높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가 새롭게 개편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한 문제 나가고 월요일 날 저희가 당첨자를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내주실 분은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출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자, 1번 자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입니다. 네. 자,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죠. 바로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을 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원에 가입한 이후에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 나눕니다. 이상원 그리고 고승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어지는 2부는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합니다. 아까 중간 집계상 2위를 기록하셨던 분인데요. 자, 그리고 월요일장 위한 공략주도 준비가 돼 있고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수영 씨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